조용한 공간이다. 선우는 총을 들고 보스 앞에 서 있다. 오랜 시간 그의 밑에서 일해온 사람이다. 충성했고 지시를 따랐고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던 사람이다. 보스가 묻는다. 정말 이럴 거냐고. 선우는 조용히 말한다. 왜 그랬냐고. 저한테 왜 그랬냐고. 그리고 말한다. 자기도 정말 많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모르겠다고. 이 장면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다. 살다 보면 비슷한 순간을 한 번쯤은 겪게 된다. 부모와 자식, 선생과 학생, 상관과 부하 사이에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처럼 몰아붙여지는 순간이다. 맡겨진 일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칠 때 우린 나름대로 생각한다. 이건 문제를 키울 필요 없는 일이라고. 내 선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그리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그들은 말한다. 너에게는 판단할 권한이 없었다. 생각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정해진 대로만 했어야 했다.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순간의 흔들린 감정을 끝내 말하지 못하고 있듯이 나 역시 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아니 불편하고 미묘한 것들이라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라. 네가 아는 그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정말 네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지시대로 했는데 내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해가 누군가에게 실수했다고 하면 실수한 일이 없어도 실수한 사람은 나와야 된다. 그게 조직이다. 그 순간 이 세계의 규칙이 드러난다. 여기서는 무엇이 맞는지가 아니라 누가 정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규칙은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통제하려 한다. 흔들린 것, 망설인 것, 스스로 판단하려 한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선을 넘은 것이 된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들 역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알 수는 없다. 특히 조직에서는 그걸 굳이 알 필요가 없을 때도 많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질서다. 왜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임을 전혀 못 느낀 이유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서운함은 분노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던 시기다. 녹음기사 상호는 지방방송국에서 일하던 은수를 만나게 된다. 소리를 채집하러 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작은 일상들을 같이 쌓아간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처음의 감정은 분명했다.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한다. 상호는 점점 더 깊어지고 은수는 조금씩 멀어진다. 같은 관계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다. 어느 날 은수는 버스를 타고 떠난다.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버스가 멈추고 그녀는 다시 내린다. 그리고 상호에게 걸어온다. 그 짧은 거리 안에 이미 모든 결심이 끝나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말한다. 헤어지자고. 그 말을 듣고 상호는 묻는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고. 그 질문에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과 붙잡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하지만 은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장면은 설명이 없는 이별처럼 보인다. 왜 변했는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같이 시작해도 같이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누군가는 이미 그곳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질문은 상대를 향한 말이 아니라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떠나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처럼 들린다.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을 다르게 지나온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 서 있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이별은 이해하지 못한 채 끝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조금씩 알게 된다. 그때의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해질 무렵이다.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시골집 앞. 종수와 해미 그리고 벤이 함께 앉아있다. 해미는 노을을 바라보며 춤을 춘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마치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몸을 움직인다. 그 모습을 종수는 가만히 바라보고 벤은 조용히 지켜본다.
그 장면은 이상할 만큼 평화롭지만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가 흐른다. 혜미는 춤을 추고 난 뒤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녀가 사라진 공간에 두 사람만 남아 얘기를 계속 나눈다. 그때 벤이 말한다. 자기는 가끔 비닐하우스를 태운다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꺼낸 말이다. 마치 취미 이야기처럼. 종수는 묻는다.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벤은 말한다. 그냥 재미있어서. 그리고 덧붙인다. 날 갖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비닐하우스를 고른다고. 그 말은 이상하다. 분노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질문이 생긴다. 정말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걸까? 벤은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크게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그 말은 범죄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 어쩌면 지루함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주어진 삶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세상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골라 태운다고 말한다. 그때 한 가지 더 이상한 생각이 스친다. 그가 말한 비닐하우스가 정말 비닐하우스였을까? 날 갖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곧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 그가 고르는 기준이 그렇다면 그 대상이 꼭 사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영화는 무언가가 불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것들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도 되는 것처럼 취급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우리는 끝까지 확신할 수 없다. 그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그래서 이 장면은 설명이 아니라 의심으로 남아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것들 중에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밤새 비가 내린다. 도시는 조용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다. 집이 잠기고 거리의 불빛은 물 위에 흔들린다. 그날 밤 한 가족은 체육관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잠을 청하고 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전혀 다른 삶을 느끼고 있었지만 작은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 그때 아들이 묻는다. 아까 말했던 계획이 뭐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말한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냐고. 무계획이라고. 노 플랜이라고.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면 인생은 반드시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 바닥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될 거라고 누가 계획했겠냐고. 하지만 지금 모두 여기 누워있지 않냐고. 그래서 사람은 계획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계획이 없으면 잘못될 일도 없고 애초부터 틀릴 일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 말은 조언이라기보다 어쩌면 계획조차 세울 수 없이 버텨온 누군가의 삶의 무게를 조용히 보여주는 체념에 가깝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현실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계획은 선택이 아니라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기보다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며 생존할 수밖에 없는 기생충들에겐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는 계획보다 기회가 먼저고 의지보다 상황이 먼저다. 반대로 자기 몸에 영양분을 빼앗겨도 별 느낌도 별 지장도 없는 숙주와 같은 어떤 사람들은 계획이 틀어지면 그걸 다시 맞춰낼 수 있다. 돈으로, 시간으로, 사람으로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계획이라는 말도 누군가에게는 현실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는 말이 된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하나의 결론처럼 들린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첫 장면에서 위조한 재학 증명서를 들고 면접을 보러 가던 아들에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말하던 순간, 그 말은 아들을 믿어서 한 말이 아니라 어쩌면 그 세계에서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무의미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일종의 역설이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기생충의 세계에서는 말이다. 어떤 장소에는 이상하게도 오래된 기억이 조용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공간이지만 그곳에 서 있으면 예전의 장면들이 문득 떠오르기도 한다. 누군가와 함께 걷던 길, 별 의미 없이 오래 이야기하던 시간,
그때는 그 순간이 특별한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장면들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남는다. 그래서 사람은 가끔 지나간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억들은 지금의 삶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마음속에 남는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처럼 어쩌면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도 완성된 이야기라기보다 서툴게 시작된 어떤 습작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기억의 습작.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영화 속 대사가 아니라 이 영화에 흐르던 OST 제목이다. 그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지쳐갈 때 쓰러져 가던 기억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 영화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남게 되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때의 장면들은 가끔씩 조용히 떠오른다. 그 순간 우리는 문득 생각한다. 그때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때의 마음만큼은 조용히 남아 지금의 우리를 가끔씩 다른 방향으로 돌아보게 만든다.